안녕하세요. 최초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28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색깔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빛은 무엇인지, 사람이 일반적인 색 인지를 어떤 식으로 실험해서 데이터를 얻어냈는지, 그래서 XY 시스템은 무엇인지, LAB 시스템은 무엇인지까지 배워서 색권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용어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색관리, 즉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컨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것들을 배워봅시다. 색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치 독립적인 색채계, 장치 의존적인 색채계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장치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는 장치가 device니까 device independent라고 하고, 이거는 device dependent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보았듯이 RGB나 CMYK 컬러 시스템은 그 RGB, CMYK라는 것의 색값, 즉 픽셀의 숫자가 특정 색깔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미 보았어요. 오늘도 물론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RGB나 CMYK처럼 색값과 그 색 의미, 즉 진짜 색깔, 우리가 인지하는 실제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색채계 컬러 시스템을 장치 의존적인 컬러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는 반대로 그 색값과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색값과 우리가 실제로 인지하는 색깔인 색 의미가 일치하는 색채계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했던 LEB 등등의 CIE 바탕의 색채계 컬러 시스템이고, 그런 컬러 시스템을 장치 독립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치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색 시스템은 특정한 장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인지하는지를 평균적으로 실험을 해서 색 인지에 근거한 컬러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장치 의존적인 컬러 시스템인 RGB나 CMYK를 사용하지만, 다 그걸 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관리하고자 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바는 모종의 방법으로 그 RGB, CMYK 데이터 안에 LAB 데이터를 넣어서 그 LAB 데이터를 기준으로 색깔을 전달하고 관리하겠다. 그게 바로 색관리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색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어떤 컨셉인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RGB나 CMYK 픽셀 데이터를 서로 바꿔줌으로써 LAB 정보를 가능한 똑같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색깔을, 색 인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은 LAB 색깔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 것은 RGB 픽셀과 CMYK 픽셀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가지고 있는 sRGB 또는 어도비 RGB 이미지를 어떤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그 RGB 데이터를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르게 바꾼 상태로 프린트를 하면 내가 모니터에서 보았던 그 컬러가 거의 비슷하게 출력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식으로 픽셀 데이터를 바꾸어야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색관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색관리의 기본 개념을 알겠죠? 그래서 색관리를 이제 운용을 하려면 서로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ICC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이라고 하는 거고, 국제 색채위원회, 컬러위원회 이런 거죠. 그 ICC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한 어떤 체계에 따라서 컬러 프로파일을
작성한 그 상태의 프로파일을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ICC 프로파일이 있다는 것은 ICC 프로파일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컬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 것은 그 뭐 PC라든가 맥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없이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표준을 만들잖아요. 그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ICC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ICC 프로파일은 무엇인가 하면 sRGB 무슨 뭐 어도비 RGB 등등의 색 공간이 있고 인공적인 색 공간이에요. 또는 프린터, 뭐 스캐너 같은 그런 또는 모니터 같은 컬러 디바이스, 컬러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컬러 기기나 색 공간의 RGB 혹은 CMYK 값이 실제로 어떤 LAB 색깔을 띠는지 의미하는지를 그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함께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 속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아래 방금 그 조금 이따가 설명할 색관리 모듈이라고 하는 CMM이 계산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을 하면 실제로 그 색깔 RGB 픽셀을 다르게 해주고 CMYK 픽셀을 다르게 해주는 것은 색관리 모듈인 Color Management Module CMM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프로파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변환을 담당하는 색상 번역기 또는 계산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어떤 RGB 공간에서 다른 RGB 공간으로 또는 어떤 RGB 공간에서 다른 CMYK 공간으로 번역을 하려면 무엇이 사이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가? 바로 색깔의 정체를 담고 있는 LAB 데이터, 그것이 중간에서 링크가 되면서 RGB에서 다른 RGB로, RGB에서 다른 CMYK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환을 통해서 서로 다른 RGB나 CMYK를 연결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연결고리, 링크, 즉 LAB 공간을 프로파일을 연결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 PC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AB 공간을 통해서 RGB나 CMYK가 서로 다른 RGB나 CMYK로 바뀌어서 그렇게 전달을 해서 색깔은 LAB는 그대로 전달되도록 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대충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렌더링 인텐트라고 하는 건 항상 약간 이해가 조금 더디긴 해요. 렌더링 인텐트는 일단 뜻이 무엇인가? 렌더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한다 그런 말이죠. 인텐트란 말은 의도란 말이기 때문에 렌더링 인텐트는 우리말로 표현 의도라고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색깔을 관리하는데 또는 뭐 색깔을 계산하는데 왜 표현 의도라는 말이 사용되는가 하면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 표현 의도 즉 렌더링 인텐트에는 네 가지가 있고 그 렌더링 인텐트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변환 스타일이다. 변환을 해주는데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골라서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Perceptual Saturation, Relative Colorimetric, 그 다음에 Absolute Colorimetric, 그렇게 네 가지. 그것은 우리말로는 인지적이라고 하고 또는 그 포토샵 같은 곳에 한글 버전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아마 가시범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채도 또는 채도 우선이죠. 이것은 상대 색도계, 이거는 절대 색도계, 그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뜻이 뭔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래서 ICC 프로파일은 컬러 기계나 색 공간의 RGB, CMYK 픽셀에 그 픽셀이 정확히 무슨 실제 색깔인 LAB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GB 데이터 혹은 CMYK 데이터의 각각의 픽셀에 LAB 데이터가, 즉 실제 색깔 데이터가 함께 들어있는 상태를 바로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sRGB, 어도비 RGB, 무슨 뭐
US Sheeted Coated CMYK, Greco 2006 CMYK 이런 게 전부 다 그 CMYK 픽셀과 그 RGB 픽셀이 실제로 LAB로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데이터로 적어 놓은 그 한 뭉치의 파일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프로파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프로파일 내부의 LAB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게 실제 컬러 정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기기 서로 간에 컬러를 매칭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에서 어떤 사물을 캡처를 하면 그것을 거의 정확한 상태로 모니터로 보고 그 다음에 보고 OK를 하면 그것을 가장 가까운 상태의 컬러로 프린트한다. 이렇게 컬러를 매칭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당연히 컬러를 매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컬러 매칭이긴 하지만 실제 프린트를 하지 않고도 모니터 상에서 이 사진을, 이 이미지를 어떤 종류의 프린터와 용지와 어떤 세팅으로 프린트를 했을 때 어떤 색깔로 나오게 되는지를 미리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하는데 프린트 색상을 모니터에서 미리 보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프린트를 할 때 프린터 자체가 원래 어떤 반응을 보이는 녀석인지를 미리 볼 때에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본래 반응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색깔로 하지 않은 native response 원래 프린터가 해내는 반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는데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프린터 같은 거에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용지와 프린터가 만났을 때 어떤 컬러 게뭇 또는 컬러 영역, 색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컬러 특성이 어떤지, 얼마나 밝은 색까지 낼 수 있는지, 얼마나 까만 색까지 낼 수 있는지 등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 프로파일과 PCS와 CMM을 함께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도비 RGB라고 하는 색 공간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한 결과를 앱슨 어떤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 사진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색깔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4가지 색깔만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그레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그레이 색깔은 어도비 RGB 프로파일에서 RGB의 숫자는 120, 120, 120이고 빨강은 이렇고 노랑은 이렇고 초록은 이래요. 그 RGB 숫자는 이런데 이 숫자 자체는 색깔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미 배웠으므로 그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는 LAB죠. 그 LAB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레이는 5100이고 그레이니까 AB가 0이죠. 이 빨강은 40, 55, 40이고 이 노랑은 이렇고 이 초록은 이렇다. 그래서 이 색깔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지. 그게 어도비 RGB라는 프로파일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앱슨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용지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배울 변환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어도비 RGB 프로파일 안에 LAB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앱슨 뭐뭐라는 프린터 프로파일 안에 그 용지에 프린트를 하면 어떤 RGB를 보내면 어떤 LAB가 등장한다라는 LAB 정보가 거기 속에 또한 들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LAB니까 이것이 색깔이니까 2개의 LAB가 가능한 만큼 매칭되도록 하는 RGB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낸 다음에 이 원래 데이터 RGB를 이렇게 RGB를 다 바꿔치기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하면 그 LAB가 그대로 등장하므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같은 색깔을 보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색관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프로파일, 이것이 프로파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파일 안에 들어있는 LAB 공간이 서로 매칭되면서 링크가 되어서 건너가죠. 그게 뭐예요? 프로파일 커넥션 스페이스, PCS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숫자로 수십만 가지 또는 수백만 가지 픽셀의 숫자를 다 바꿔주는 그 계산하는 모듈이 계산기가 바로 CMM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 역할을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해가 조금 더딜 수 있다고 말했던 그 표현 의도라고 하는 렌더링 인텐트라고 하는 왜 필요한가? 번역 스타일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번역 스타일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인 소스가 되는 색 공간보다 내가 그것을 프린트할 대상이 되는 색 공간의 영역이 완전히 작거나 전체가 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작기 때문에 필요하다. 작기 때문에 왜 필요한가? 작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색깔을 전체를 고스란히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 너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가 원하는 것에 최대한 맞춰서 내가 번역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렌더링 인텐트이고 네 가지가 있다. 인지적,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쓱 봤더니 되게 비슷하네. 이게 인지적이에요. 섀도우 우선은 말 그대로 saturation, 그 짙은 정도 있죠. 섀도우, saturation이 가장 우선시돼서 덜 변하도록 계산되고 반면에 밝기라든가 색깔의 종류인 색상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다. 이게 섀도우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 색도계, 절대 색도계는 말 그대로 칼로리메트릭 색도계라 그랬으니까 컬러 계산하는 방식 원래대로 한다 그런 뜻인데 그 계산 방식대로 하는 것도 이제 절대적으로 진짜 그대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뭔가를 상대적으로 조금 봐주면서 여기 봐준다는 것은 적응을 하면서 또는 보상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있다는 걸 일단 알고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인지적, perceptual, 그 다음에 섀도우 우선, saturation, 그 다음에 상대 색도계, 즉 relative colorimetric 방식은 화이트 포인트를 보상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상한단 말은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고 거기에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누르스름한 용지에 프린트를 한다고 쳐봅시다. 원래 어도비 RGB, sRGB 같은 색 공간이 가지고 있는 화이트는 그야말로 기준이 되는 화이트니까 순수한 흰색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프린트를 하는데 그 용지 자체가 누르스름해. 그럼 그 용지 자체에서의 흰색은 그 누르스름한 게 흰색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그 흰색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럴 때 인지적 또는 섀도우선 또는 상대 색도계라는 표현 의도를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프린터에 사용할 누르스름한 용지가 흰색이겠거니라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누르스름한 흰색으로 나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푸른 종이를 사용하면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나오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르스름하면 누르스름하게, 푸르스름하면 푸르스름하게 바뀌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화이트 포인트는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화이트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블랙 포인트도 있어요. 블랙 포인트는 이제 블랙은 어차피 색깔이 거의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밝기가 중요해요. 화이트 포인트는 밝기도 중요하지만 색깔이 더 중요하고 블랙 포인트는 밝기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용지는 블랙이 LAB, L로 쳤을 때 2까지 나오는 프린터도 요즘은 있어요. 2 이하도 가끔 있어요. 어떤 프린터와 용지는 L20 정도가 최대치인 경우가 있어요. 이 L20 이하는 블랙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경우를 또 가정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도비 RGB, sRGB의 데이터에는 블랙이 000이라면 그건 완전히 순수한 블랙이거든요.
그 블랙이 L0인데 갈 곳이 없죠. L이 3이든 10이든 20이든 그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블랙 포인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랙 포인트가 최대의 블랙이거니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화이트 포인트 보상처럼. 알겠죠? 그래서 인지적 perceptual과 섀도우 우선을 사용을 하면 그 프린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블랙을 기준으로 맞추어서 섀도우 디테일을 끌어올려 줄 것이고, 그러면 섀도우 디테일이 별로 묻히지 않게 표현이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는 지금 2개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색도계 2개가 빠졌잖아요. 상대 색도계와 절대 색도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어떤 용지와 프린터가 L20까지 밖에는 최대 블랙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L0부터 20까지의 데이터는 즉 섀도우가 되겠죠. 다 그냥 시커멓게 묻힌 상태로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에 상대 색도계를 왜 푸른색으로 따로 표시를 했는가 하면 상대 색도계는 거기에도 블랙 포인트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체크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체크, 즉 옵션을 체크하면 블랙 포인트를 보상해주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상대 색도계는 원래는 절대 색도계처럼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이라는 걸 하지 않지만 해주세요라고 체크를 하면 얘들처럼 마찬가지로 블랙 포인트를 감안해서 섀도우 디테일을 더 끌어올려서 잘라먹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절대 색도계는 아예 그런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절대 색도계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색도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색 계산을 LAB가 최대한 일치하도록만 계산하는 거예요.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어떤 뭐 로고 컬러라든가 그런 단색 있잖아요. 한 색깔만 있는 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그 연속 톤이 아닌 것. 그런 단색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성능이 매우 좋은 어떤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가 옵셋 인쇄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걸 프루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프루핑을 할 때 절대 색도계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절대 색도계를 왜 그때 활용하는가 하면 품질이 좋은 잉크젯 프린터라면 옵셋 인쇄로 표현하는 모든 색 공간을 다 커버하고 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요. 작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루핑할 때는 절대 색도계를 활용을 한다. 그러나 조건은 그 잉크젯 프린터가 옵셋 프린터의 색깔 영역을 모두 커버하고 남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절대 색도계가 또 위에 것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형광증백제를 함유한 용지를 가지고 프린트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용지를 이제 어떤 그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 때 용지에 대한 측정을 M0, M1, M2라는 측정 조건 몇 가지 중에 한 개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M0, M1, M2 측정 조건이 서로 다른 측정 조건으로 했을 때에 절대 색도계를 사용을 하면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용지에는 반응이 전혀 다르게 희한하게 나온다는 것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측정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M0, 1, 2만 아시면 돼요. 3은 뭐 거의 사용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일단 M2부터 먼저 설명을 합시다. 이 M2, M1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아까 나온 바 있는 형광증백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형광증백제가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형광증백제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화학물질을 종이 같은 데에 섞어서 만들면 그 형광증백제는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 종이를 자외선이 포함된 조명 아래서 봤을 때 그 자외선을 형광증백제가 흡수한 다음에,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흡수한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색깔로 반사해 줌으로써 그 종이가 더욱더 파르스하고 더욱더 밝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형광증백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ptical Brightening Agent라고 OBA라고 말을 하는데, OBA라는 것의 역할은 뭐라고요? UV, 자외선을 흡수한 다음에 그것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푸르스름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로 반사를 해주어서 그 종이라든가 그 섬유가 좀 더 밝고 파르스름하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핵심은, 형광증백제의 핵심은 자외선에 반응한다. 자외선이 없으면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걸 일단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용지나 뭐 이런 어떤 그 반사 물질을 측정할 때 M2라고 하는 측정 조건은 무엇인가? 참고로 M은 물론 measurement라는 뜻이에요. M2라는 것은 UV, 즉 자외선을 아예 그 측정기에서 나오는 조명으로부터 제거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자외선을 아예 비추지 않아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더라도 그것이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든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M2 측정 조건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M0, M1은 자외선이 있다는 거고, M0는 자외선이 조금 있는 거고, M1은 자외선이 많이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이 있는가? 대낮이 햇빛 정도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M1은 대낮이 햇빛에 해당하는 D50과 유사한 광원이고 그 안에는 자외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M0는 가장 흔히 우리가 반사물체, 프린트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 안에 들어있는 A광원, 즉 백열등 광원을 사용하는 조건이고, 그 백열등 광원에는 미량이지만 UV가 조금 포함되어 있다. 그걸 M0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용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조건을 정해서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단적으로 말해서 흰색의 밝기와 색깔이 확 달라지게 나온다. 그것 때문에 측정 조건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측정 조건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배우러 나아가기 전에 포토샵 같은 데로 돌아가서 아까 배웠던 걸 한번 봅시다. 일단 포토샵 가기 전에 여기로 가서 그 컬러 스페이스라든가 또 프로파일 색 공간 이런 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여기에 보고 계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봤지만 LAB 색 공간이에요. L이란 말이 좀 여기 보이고 이건 높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L0이고 여기가 L100이에요. 그 다음에 A는 빨간 색깔, 약간 마젠타를 포함한 빨간 색깔 플러스 A죠. 마이너스 A는 약간 사이엔 같은 초록 색깔.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여기 B예요. 플러스 B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사이엔 조금 포함하고 있는 파란 색깔, 그런 뜻이죠. 그래서 LAB 공간이 있는 것이고 그 LAB 공간에 지금 제가 무엇을 띄워 놓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게 디스플레이 P3, 애플에서는 이미지 P3라고 하는 색 공간인데 애플 기기 모든, 요즘 나오는 모든 애플 기기, 애플 디스플레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뭐 등등 모두 다가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범위예요. 그 색 영역, 컬러 게뭇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한 것이다. 이 색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빨강,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굉장히 넓은 것이에요. 어도비 RGB보다는 이쪽이 훨씬 넓고 이쪽은 좁은, 약간 좁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어쨌든 디스플레이 P3라고 하는 색 공간이 이렇다. 이게
전형적인 RGB 색 공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그 안에 품질이 매우 좋은 앱슨 프린터의 색 공간을 한번 봅시다. 이만큼 정도를 앱슨 프린터가 광택지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의 범위, 즉 용량을 치면 당연히 RGB 이미지의 그 영역보다 좀 작지만 일부분 이런 블루라든가 짙은 사이엔, 짙은 그 초록 같은 거는 아예 RGB 데이터가 담을 수 없는 또는 RGB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보여줄 수 없는 색깔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죠. 그것도 이미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런 정도의 사인, 이런 정도의 초록을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는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렇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고성능 RGB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게못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가장 전형적인 옵셋 인쇄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러 게못, 색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쇄는 CMYK이고 컬러는 CMY가 좌우하니까 사이엔, 그 다음에 여기 마젠타, 그 다음에 옐로우 세 가지가 이제 꼭지점이 있고 그 두 개를 각각 섞은 레드와 그 다음에 초록과 그 다음에 블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색 공간을 인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게 색 공간이고 어떤 프린터의 어떤 모니터의 색 공간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프로파일 때문이다. 이게 다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이 있으면 색깔 공간이 얼마나 큰지 그 프린터와 용지의 콤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색깔과 밝기와 어두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전부 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나서 포토샵으로 일단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일단 예컨대 수많은 컬러 중에서 이 초록 한 개 딱 찍어서 봅시다. 이 이미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글씨가 작긴 하지만 REC 2020 뭐뭐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즉 그런 색 공간에 들어있는 RGB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RGB 색 공간에서 이 초록의 색깔 값, 즉 픽셀 값은 하나, 둘, 161, 9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토샵의 편집에 가서 프로필 할당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어떤 다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거예요. 예컨대 이런 이런 걸 했다고 칩시다. 했더니 색깔이 많이 달라졌죠. 오케이라고 칩시다. 색깔은 이거나 크게 달라졌으나 이 RGB 픽셀 숫자를 딱 클릭해 보니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고 픽셀의 숫자가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은 마찬가지로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이게 바로 RGB CMYK 픽셀이 아무것도 별로 의미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GB나 CMYK 컬러 스페이스는 뭐라고요? 장치 의존적이다. 그 장치 또는 상황에 따라 똑같은 색값이 서로 다른 컬러를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봤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봅시다. 반대로 이 초록의 색깔은 LAB라는 데이터에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LAB 데이터를 꺼냈어요. 이 초록의 색값은 LAB로 56-38, 3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미지를 프린트를 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편집에 프로필로 변환으로 가서 어떤 프린터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예컨대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하는가 이런 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OK를 해요. 자, OK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 사진에 해당하는 색깔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대신에 뭔 달라졌죠? 여기에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은 달라졌죠. 그 말은 뭐예요? 이 RGB
사진의 데이터들이 전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이 초록색의 LAB는 어떻게 되었을까 봅시다. 제가 클릭했더니 자, 원래 LAB가 뭐였죠? 이거였죠. 여기에 LAB가 무엇일까요? 똑같죠? 56, 마이너스 38, 32. 아까와 같은 LAB를 가지고 있어요. 뭐는 달라졌는데 RGB 픽셀의 숫자는 모두 다 달라졌는데 그래서 색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색 관리는 바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RGB의 색깔을, RGB의 픽셀 숫자를 전부 다 바꾸어서 또는 CMYK 픽셀 숫자를 전부 바꾸어서 다른 곳에서, 즉 프린트 같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LAB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얻는 것이다. 그게 색 관리의 기본 컨셉이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LAB와 RGB가 어떻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봤죠. RGB는 그냥 숫자예요. 큰 뜻은 없다. LAB는 그 RGB 숫자가 의미하는 실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LAB를 유지하면서 프린트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색깔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RGB는 또는 CMYK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해되죠? 자, 그걸 받고 다시 똑같은 거지만 설명을 다시 합시다. 지금 이 이미지는 아까 보았듯이 REC 2020 등등이라는 이름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RGB 이미지이죠. 그거를 앱슨으로 프린트를 하고 싶다고 제가 여기에 앱슨 프린터 프로파일을 골랐죠. 그럼 이게 프로파일, REC 2020이라고 하는 게 프로파일. 프로파일 두 개가 연결되었죠. 무엇을 사이에 두고 연결이 됐을까요? 아까 배운 PCS, Profile Connection Space, LAB 공간을 사이에 두고 연결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에 담겨있던 RGB 숫자가 여기에 갔을 때 그 LAB가 나오도록 전부 다 바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이죠. 중간에 안 보이지만 LAB 연결고리가 있죠. PCS죠. 그 다음에 제가 딱 누르면 우리 또 눈에 안 보이지만 CMM이 그 색깔 계산을 해서 RGB를 전부 다 바꿔치기 할 것이다. 그게 CMM이다.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데 나의 의도를 일러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의도가 뭐예요? 표현 의도, 즉 rendering intent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 intent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그냥 intent라고 했지만 이게 rendering intent라고 하는 것이다.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눌러보면 perceptual saturation, relative colorimetric, 그 다음에 absolute colorimetric 네 가지 있는 거 보이죠? 자, 이제 그까지는 봤어요.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미리 보기를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인지적 살짝 다르죠. 그 다음에 채도 우선 다르죠?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물론 차이는 조금 있는데 여기는 차이가 꽤 보이죠. 말 그대로 채도가 꽤 높은 상태가 유지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상대 색도계. 여기 상대 색도계로 변환하는 것이고 상대 색도계에는 뭐가 어떤 옵션이 있다고 그랬냐면 블랙 포인트를 보상해 주세요.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체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보상해 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Absolute Colorimetry. 절대 색도계. 다르죠? 차이가 있죠? 이 네 가지 중에 물론 용지마다 그 변화가 서로 다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절대 색도계예요. 다시 볼까요? 절대 색도계와 상대 색도계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가? 여기. 그 다음에 섀도우 블랙 같은 거. 다시 보세요. 여기. 여기는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여기도 별로 뭔가 구분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완전 블랙부터 거기까지가 한 뭉태기 잘 안 보이죠. 그게 Absolute Colorimetric, 절대 색도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Relative는 아까 상대 색도계는 뭘 한다고요? 화이트 포인트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 말은 그 용지의 화이트가
그 화이트의 밝기와 색깔이 그냥 진짜 화이트인 것처럼 받아들이겠다, 적응하겠다 그런 말이잖아. 이 용지의 밝기는 L95이고 아주 약간의 파스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용지예요. 그런데 relative를 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화이트에 대해서 뭐 별로 다른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이트의, 즉 그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모두 다 나오는 반면, 그걸 만약에 절대색도계로 번역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L95부터 0까지의 밝은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즉 이런 부분의 데이터죠. 이런 밝은 거. 그리고 이런 밝은 것들이 그 종이에 표현될 곳이 없죠. 따라서 걔들은 다 날아간다. 그래서 절대색도계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도 날아가는 게 다 보이죠. 그게 절대색도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반대인 블랙도 마찬가지로 날려먹는다. 즉 묻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상대색도계는 이거는 자동으로 해주고, 여기는 자동으로 하진 않지만 블랙 포인트 보상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준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 보세요. 안 하면 절대색도계처럼 블랙을 이만큼 그냥 묻어버리죠. 아시겠죠? 화이트 포인트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블랙 포인트는 좀 봐줘 라고 해야지 봐준다. 자, 이제 역할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perceptual saturation 상대색도계, 그 다음에 절대색도계라는 렌더링 인텐트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perceptual 아니면 상대색도계예요. 그 둘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뭐라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자기가 보기에 이게 조금 더 좋은데 라고 하는 걸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된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걸 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나 볼 것인가 하면,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용지는 측정 조건이 M 뭐냐에 따라서 절대색도계로 변환했을 때 반응이 뭔가 다르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자, 이런 거예요. 같은 용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용지는 어떤 측정 조건으로 측정한 데이터로 만든 프로파일인가? 제가 프로파일에다 그 데이터를 써놔요. M2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 때 측정기에서 자외선이 나가지 않도록 제거한 거예요. 따라서 이 용지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외선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형광증백제는 아예 기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색깔이 측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상대색도계와 절대색도계의 차이를 보세요. 어떤 차이? 색깔, 화이트의 색깔을 차이를 잘 보세요. 아까 설명한 화이트가 날아간다. 그 이외에 색깔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같은 용지인데 내가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똑같은 데이터 용지를 이번에는 M1이라는 측정 조건으로 측정한 프로파일을 선택할 거예요. M1이라는 게 뭐죠? 햇빛만큼의 자외선을 비추어서 형광증백제가 반응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용지가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었다면 아까보다는 훨씬 같은 용지인데 푸르스름하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외선을 주었다면 형광증백제가 반응해서 푸르스름한 상태로 측정이 됐을 것이다. 상대색도계는 아무 차이 없죠. 아까 M2 측정 조건으로 측정한 거나 M1으로 지금 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절대색도계를 보세요. 그렇죠.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동시에 그건 당연한 건데
이번에는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르스름하게 바뀌었지. 왜 누르스름하게 바뀌었을까요? 이 페이퍼에는 형광증백제가 있었고 측정 조건을 자외선을 주고 측정했기 때문에 형광증백제가 작용을 해서 푸르스름한 상태로 측정이 되었고, 즉 약간 푸른 종이로 측정됐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 변환을 하는데 절대색도계를 사용했으므로 절대색도계는 고지고대로 LAB가 거의 일치하도록 계산하는 것이므로 LAB를 계산할 때 화이트는 LAB가 100일 거 아니에요. 그 100이 가능하게 되도록 만들려면 화이트에 노랑 색깔을 섞어야지 0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푸른 종이로 지금 측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형광증백제를 포함한 용지에서는 만약에 측정 조건을 M1, M2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했으면 절대색도계를 할 때는 반응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설명을 여러 번 다시 돌려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당연히 이해할 것이고, 그래도 모르면 당연히 예전에 했던 곳에 가서 측정 조건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파일과 프로파일 연결한다, 뭘 통해서 LAB, PCS를 통해서,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트를 이렇게 고르면 효과가 어떤 게 난다, 그런 등등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ICS 프로파일, 그 다음에 PCS, 계산해주는 CMM,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트, 이 네 가지가 색관리를 구성하는 크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보고 이제 오늘 얘기는 끝냅시다. 무엇을 보는가? 프로파일은 색깔을 매칭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데도 쓴다 그랬냐면 그 어떤 프린터가 원래 반응이 어떤 식으로 그 색깔을 내주는 녀석인가를 미리 보고 싶을 때도 쓴다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RGB 데이터가 그냥 색 관리가 없이 RGB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프린터로 보내면 그 프린터와 용지에는 무슨 색깔로 등장하는가, 원래 색깔이 뭔가, 색 관리하지 않았을 때 원래 색깔이 뭔가를 미리 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도 쓴다. 어떻게 하는가? 편집에 프로필 할당으로 가서 내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그 용지와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골라보세요. 자, 골라봅시다. 했더니 요거예요. 이게 이 앱슨 3880이라는 프린터가 2DX 세팅 245g짜리 페이퍼에 원래 이 픽셀들을 받았을 때 내주는 색깔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미리 봤죠? 그 프린터에 프로파일이 있으면 그걸 미리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냈다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보내야지 되는가 하면 거꾸로 아까 본 것처럼 RGB를 싸그리 다 바꾼 상태로 프린트를 해야지 그렇게 나온다. 이게 원래 이미지, 이게 프린트로 나오는 이미지. 색깔이 사진 8장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대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밑에는 변화가 있죠. 왜 변화가 있습니까? 이 밑에 스펙트럼은 RGB 공간의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깔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걸 낼 수 있는 프린터는 한 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스펙트럼은 일부는 이렇게 탁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것은 거의 다 색깔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파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색관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배우는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애초에 내가 뭘 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지만 내가 보고 작업한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